안녕하세요. 저는 루닛의 유동근입니다. 앞에서 너무 거대한 이야기를 너무 훌륭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저는 제가 회사에서 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조금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그것들을 파운데이션 모델로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얘기지만 좀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특히 R&D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이런저런 팁도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제는 거대하게 잡아봤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과 의과학 대전환이라고 했는데 파운데이션 모델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이제 루닛이라는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아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캔서 스크리닝, 그러니까 암 검진이죠. 암 검진에서 저런 방사선 영상을 이용해서 이제 암을 이른 시기에 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모델 제품을 만들어서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이제 병리에서 암 환자들에게 이 병리 이미지를 기반으로 어떤 치료가 가장 적절할지 그런 정밀의료를 하는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AI가 무엇이냐? 방사선 영상을 받아서 어떤 암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병리 영상을 받아서 이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을지 예측해주는 뭐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만들어 오면서 저희가 가장 큰 챌린지가 뭐였냐면, 하나는 로버스트니스고 이제 또 하나는 어노테이션이었습니다. 로버스트니스가 뭐냐면 저희가 만든 환경과 실제로 이게 상용화돼서 사용되는 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인종이 바뀌고 촬영 장비가 바뀌고, 그리고 촬영 장비의 파라미터가 바뀌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봤던 성능이 안 나오고 굉장히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게 또 하나는 정답을 알려주는 일이 또 굉장히 비쌌습니다. 네, 이게 레디올로지스트나 패톨로지스트만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노테이션 자체도 이렇게 픽셀 수준으로 여기가 뭐고 여기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코스트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연구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극복해보자 하면서 이런저런 연구를 해보고 적용도 해보고 했으나 결국은 이게 돌고 돌아서 다 데이터 문제였습니다. 이제 뭐냐면 로버스트니스가 좋으려면 리얼 월드 디스트리뷰션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노테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해결했던 방식은 데이터를 못하는 영역의 데이터를 더 사와서 어노테이션을 해서 계속 증강을 시켜주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떤 특정 시점에 다다르면은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임프루브먼트도 너무 작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리얼월드 데이터를 다 담되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제 2021년이죠. 이제 오픈 AI에서 클립이라고 하는 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요 그래프를 그냥 말로 요약하자면 여기 써 있다시피 매뉴얼한 어노테이션 없이, 사람이 직접 만든 정답지 없이 그냥 굉장히 많은 양의 사진과 그 사진에 페어링되어 있는 텍스트만 가지고 학습을 했더니 굉장히 좋은 로버스트니스를 보여주더라라는 연구가 발표가 됐었고, 이게 굉장히 스케일이 큰 연구였고요. 왜냐하면 4억 장의 이미지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인식하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의 아마 진정한 의미의 첫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도 이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흉부 X선은 700만 개의 영상과 그거에 페어링되어 있는 판독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병원은 이제 모든 의료 영상에 판독문을 남기기 때문에 비전 데이터와 랭귀지 데이터가 항상 페어되어 있는 환경이라서 이런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물론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리 또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오픈 AI와 유사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벤치마크를 해본 결과인데, 여기서 제 중요한 부분은 가로축이 어노테이션에 사용한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걸로 실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할 때 사용한 어노테이션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유한 100% 어노테이션을 쓴 것이 저 검은색 점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 다음에 0.5%, 1%, 5% 이런 정도의 어노테이션만 샘플링해서 그걸로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을 한 게 요 빨간색 라인입니다. 저희는 이걸 처음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어노테이션의 단 5%만 쓰더라도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 없이 100%를 쓴 것의 성능을 이렇게 크로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뭐 쉽게 얘기하자면, 같은 성능을 도달할 때까지 어노테이션 비용을 20배 줄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돈을 계속 쓴다면 병변의 커버리지를 20배 늘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차적으로는 병변을 57개로, 저희가 원래는 10개의 병변만 다루고 있었는데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으니까 한 57개로 확장해도 되겠다. 왜? 어노테이션을 한 병변당 한 100개만 받아도 되겠다라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57개로 확장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실제로는 151개까지 또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올바르게 정제하고 처리하는데 랭귀지 모델을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학습된 57개 파인딩에 대해서 학습된 모델이 기존의 30만 개의 루닛이 보유한 어노테이션으로 학습된 모델과 같은 병변에 대해서 비교하는 벤치마킹을 해봤는데요. 무려 6,000개의 레이블, 57개의 파인딩 중에서 파인딩당 100개 정도만 어노테이션을 했으니까 한 6,000개 정도가 되겠죠. 네, 6,000개 정도의 레이블만 쓰고도 기존의 슈퍼바이즈드 러닝 30만 개를 다 쓴 모델을 거의 모든 병변에서 다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어노테이션 비용을 20배 줄였고 우리는 20배 더 확장해도 같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모델의 우수성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다른 빅테크들이 공개한 파운데이션 모델들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구글은 엘릭서 B라고 하는 엑스레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개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매드 이미지 인사이트라고 하는 엑스레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개했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한테 똑같이 이제 제로샷 프롬프트를 줘서 제로샷 프리딕션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왼쪽이 구글, 오른쪽이 마이크로소프트고, 파란색이 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오렌지색이 이제 루닛의 성능입니다. 거의 모든 병변에서 저희가 더 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X선의 얘기였고, 비슷한 일을 이제 병리에서도 당연히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병리에서는 저희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중요한 태스크 중에 하나가 병리 영상이 주어졌을 때 이 환자에게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를 그 몰폴로지를 보고 뭔가 맞추도록 하는 그런 태스크였습니다. 근데 이 태스크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한 뮤테이션당, 한 지노타입당 한 100개에서 1000개 정도 수준의 슬라이드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귀한 데이터고, 임상 데이터에다가 그 병리 이미지로 스캔까지 되어 있어야 하다 보니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고 비싼 데이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개발해야 할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지노타입의 개수는 100가지의 종류가 넘고요. 그래서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병리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해서 몰폴로지 리프레젠테이션을 스스로 알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적은 양의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해서 한번 성능을 내보자 이런 전략을 당연히 이제 시도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5만 개의 홀 슬라이드 이미지로부터 총 2억 1,300만 개의 이미지 패치를 뜯어서 그걸 가지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노타입 프리딕션을 하는 태스크에서 요 지노타입 3, 지노타입 8 요 두 가지의 타입에 대해서 저희가 실험을 해본 건데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기존의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은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이겠죠. 거기서의 성능이 저렇게 나왔었는데 왜?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요. 네.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너무 적었는데 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더니 정말 드라마틱하게 성능이 훨씬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른 지노타입으로 이렇게 쉽고 빠르게 확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병리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지노타입을 프리딕션 하는 태스크를 저희가 다른 빅테크와 학계의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모델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하나를 비교를 해봤고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제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요 가로축이 모델의 크기고요. 가로축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모델이 커지는 거고요. 세로축으로 갈수록 성능이 더 좋다는 의미고요. 저 원의 크기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사용한 데이터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위로 갈수록 좋은 거고요. 원의 크기는 작을수록 더 좋은 기술이겠죠. 네. 그랬을 때 루닛이 성능에서는 지금 다른 빅테크와 학계들 대비 제일 높은 성능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모델의 크기는 뭐 어느 정도 너무 작지도 않고 또 너무 크지도 않은 그 정도 포지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루닛은 그동안 레디올로지 쪽에서의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패톨로지 쪽에서의 파운데이션 모델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이죠. 저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고 이걸 기반으로 20개가 넘는 지노타입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지노타입 그리고 10가지가 넘는 안티바디 IHC 병리 슬라이드들에 대해서 확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구하기 어렵지만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데이터만으로도 기대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레디올로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가지가 넘는 병변으로 커버리지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지금 루닛이 출시한 저 모든 제품들이 다 커버가 되고 있고 저 각 제품들 내에서도 병변 커버리지 혹은 태스크에 대한 커버리지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의료에서도 영상 도메인에만 있었으나 시각을 조금 더 크게 본다면은 이쪽 의료 바이오 도메인에 정말 수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시작은 스몰 몰레큘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틴, 오믹스, 그리고 약과 약에 대한 안정, 그리고 각종 의과학 지식들, 그러니까 모든 논문들과 클리니컬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병원에 있는 실제 EMR 데이터, 네, 이렇게 사실 의과학 도메인 전체를 보면은 정말 많은 분야들이 있고 또 각 분야들마다 이 루닛의 제품들처럼 또 각 분야마다 정말 많은 특화된 예측형 모델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프로틴 폴딩 예측하는 것으로 유명한 알파폴드 같은 것도 네,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계산형 모델이죠. 그럼 이렇게 의과학 전주기를 다 다룰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전주기를 핸들링하고
이 전주기에 있는 저런 수많은 다양한 툴들을 하나의 에이전틱 시스템으로 엮어서 하나의 에이전틱 시스템을 만든다면, 의과학 엔드 투 엔드 의과학 에이전틱 시스템을 만든다면 거기서 스케일러블하게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응용들과 기회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때마침 정부에서 큰 GPU 지원을 해준다는 과제 공고가 떠서 저희가 그걸 지원을 하게 됐고, 그거에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 수많은 기업 및 기관들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요거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그 소개를 조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용은 바이오메디컬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자. 그래서 바이오메디컬 파운데이션 모델의 커버리지는 분자, 단백질, 오믹스, 약, 그리고 모든 논문과 가이드라인들, 그리고 실제 클리니컬 데이터까지 모두 다 엮어서 학습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그 파운데이션 모델은 분자부터 이 인구 정도까지의 다양한 멀티 스케일들의 단절되어 있는 지식들, 근거들을 하나의 에비던스 체인으로 쭉 이해하고 그런 에비던스 체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중심으로 두고 모든 도메인마다 존재하는 굉장히 고성능의 예측 모델들, 예를 들면 알파폴드, 예를 들면 루닛의 제품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툴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에이전틱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그럼 그거를 의과학 도메인의 여러 가지 R&D, 그리고 드럭 디벨롭먼트, 그리고 임상 쪽의 여러 가지 R&D, 그리고 실제로 임상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할 때 진료하고 치료하는 그런 클리니컬 디시전 메이킹, 이런 모든 곳에 다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굉장히 7가지 스케일의 지식 체계를 정의를 했고요. 각 지식 체계가 그동안은 서로 다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네. 서로 표준도 다 다르고 같은 개념에 대해서 부르는 용어도 다르고 또 어떤 표현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헤테로지니어스한 도메인 지식을, 그리고 멀티 스케일의 도메인 지식을 어떻게 하나의 랭귀지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수평화할 수 있을지가 요 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계열의 데이터를 다 모으고 각 데이터를 표준화를 한 다음에 걔를 이용해서 하나의 바이오메디컬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고 또 바이오메디컬 레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메디컬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케미칼과 프로틴 도메인에 조금 더 특화된 도메인 익스퍼트를 하나 더 만들고, 그리고 오믹스에 특화된 익스퍼트 또 하나, 그리고 클리니컬 도메인에 특화된 익스퍼트 또 하나, 이렇게 해서 3개의 익스퍼트를 더 만들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이런 다양한 툴들이 있죠. 알파폴드를 포함해서 다양한 툴들을 모두 다 엮은 하나의 에이전틱 시스템을 완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틱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과학 쪽의 R&D, 정말 수많은 R&D 주제들이 있을 텐데 그 주제들에 대한 가설을 같이 생성해주고 AI가 하나의 코사이언티스트가 돼서 가설을 자신이 알고 있는 엔드-투-엔드 증거 체인을 이용해서 새로운 가설을 생성해주고 그 가설을 검증해주고 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요. 또 클리니컬 도메인에서도 그런 가설 생성과 검증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실제로 병원 의료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클리니컬 디시전 메이킹을
실제로 할 수 있는데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이제 막 이 정부 과제 사업이 시작이 된 상황이라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없으나 추후 기회가 된다면 그때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은 메디컬 도메인,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 워킹하더라.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저희의 R&D 코스트를 시작할 때는 물론 초기 비용은 좀 들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R&D 코스트를 많이 줄여줬다. 그리고 동시에 코스트를 줄임과 동시에 오히려 확장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메디컬 도메인에서도 꼭 구축하시면 좋겠다라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에이전틱 시스템이 굉장히 큰 변혁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생산성이 극단적으로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이런 지식 체계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각 도메인의 로우 데이터들까지 다 한꺼번에 포함한 통합학습을 했을 때 얘가 증거 기반의 이 도움만 줄 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어떤 기존에 불가능했던 예측까지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거기까지 가는 것이 진짜 더 큰 성공을 위한 핵심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